동료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흉기로 찌른 외국인 근로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외국인 근로자를 구속했습니다. 올해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전북 지역 초등학교는 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입생이 10명 이하인 곳은 21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읍시가 새해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 운영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안군 행안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축사 한 동이 불에 타고 돼지 8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동료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흉기로 찌른 외국인 근로자가 구속됐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외국인 근로자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저녁 6시 20분쯤 김제의 한 돼지 농장에서 같이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30대 B씨의 배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일 새벽 0시쯤 부안군 행안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축사 4동 가운데 한 동이 불에 타고 돼지 8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5,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돼지 분만동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새해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 운영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장은 새로운 시작 희망 정읍을 새해 화두로 제시하며 시민의 먹고 사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들과 신년 소통에 나선 이학수 정읍시장. 올해를 민선 8기 실질적 원년으로 삼고 새로운 시작 희망 정읍을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조직 개편과 인사도 마무리했는데 민생과 소통에 주안점을 뒀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선 8기에는 시민들의 행복을 응원하고 안전을 보듬으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민생을 가장 앞자리에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기존 4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형 공공 배달 앱도 출시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씩 지급할 방침입니다. 29억 원을 투입, 연매출 1억 이하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 소상공인 안전지원금을 지급하여 일자리 취업 중개센터 확대, 청년 발전기금 50억 원 조성 등 행정의 일자리 중개인 역할과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일자리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청년층 인구 유출이 더해진 정읍의 인구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인구 유출의 50%가 청년입니다. 그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고요. 또 청년들이 안정되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것이고 또 청년들이 어린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어린이 전용 병동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공공산후조리원도 제가 공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 한해 시민 삶의 질은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정읍시. 민선 8기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올해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전북 지역 초등학교가 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4곳, 10명 이하인 곳은 21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안의 장신초등학교와 백년초등학교는 올해 문을 닫고 인근 하서초등학교와 통합될 예정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도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민생, 혁신, 실용을 3대 원칙으로 전북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북도민 경제 부흥과 농생명 산업 수도, 문화체육 관광산업 거점 조성, 새만금 도약과 균형 발전, 도민 행복, 희망 교육을 도정 5대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한 10대 역점 시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합니다.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의 생각이 다르고 같은 정당 내부에서도 지역별 각 의원 간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무엇보다 차기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라는 점을 들어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대 선거구제 도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중대 선거구제 도입의 경우 호남 영남은 민주당,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절대 우세하겠지만 여야 최대 격전지인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은 여야 양당이 의석을 나눠 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차기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려는 민주당이 중대 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전북 정치권의 관심은 중대 선거구제 도입 문제가 아닌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전북 선거구 유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회 정개특위 등 정치권 내부의 흐름을 감안하면 차기 총선에서 전북 국회의원 10석 유지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1시 50분쯤 김제시 공덕면의 한 주택 건설 현장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지붕과 벽면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철골 절단 작업을 하다 불씨가 우레탄 폼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시청 회의실에서 지금 여행 성공하는 관광 전략을 주제로 류재현 문화기획가를 초청해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워크숍은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 활성화 전략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러 부서가 핵심 목표를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 유입 인구를 확대하는 데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임실군이 세계 명견 테마랜드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등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총 사업비 180억 원이 투입되는 명견 테마랜드는 반려견 스포츠인 어질리티 훈련장과 명견 전시관 등을 갖춰 오수의견 관광지 일대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세계 명견 테마랜드 조성 사업을 통해서 의견호구장 오수를 반려동물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실군은 내년까지 타당성 검증과 실시 설계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창 고인돌 박물관이 지난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국립박물관 평가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박물관 평가 인증에 고인돌 박물관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돌 박물관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미디어 아트 전시와 선사시대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군이 농업인재 육성을 위해 후계 농업 경영인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부터 49세 미만이고 농업 종사 경력이 없거나 독립경영기간이 10년 이하고 농업 관련 교육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순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심사를 거쳐 선발되면 최대 5억 원까지 고정금리 1.5%를 적용해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군청 누리집 고시 공고 게시판을 참고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안군이 만 5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올해 접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수급자를 우선 접종합니다. 70세 이상은 내년, 60세 이상은 내후년, 50세 이상은 2026년에 시행하며 예방접종비는 무료입니다. 부안군 두산면민의 수건사업인 두산면지 편찬이 마무리됐습니다. 774쪽 분량의 두산면지는 제1장 자연과 인문환경부터 역사 속의 흔적, 마을과 마을 사람들, 문화재와 문화유산 등 모두 9개 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2021년 출범한 두산면지 편찬준비위원회는 지역민 100여 명의 모금을 통해 관련 자료 수집과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갑작스러운 추위로 과일 나무가 언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기온이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 피해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농진청은 과일나무 한계 온도를 확인하고 보온 자재로 원줄기를 보호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 경리공 매입 가격이 발표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40kg 기준 1등급 조공 매입 가격이 64,530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수확기 기준 전국 산지 쌀 평균값을 환산한 것으로 2021년산 쌀값인 74,300원보다 만원 정도 낮습니다. 1등급 기준 추가 지급금은 33,770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